반갑습니다. 굉장히 긴 소개 감사드립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간이식 코디네이터로 26년째 근무하고 있는 홍승희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간이식 코디네이터 역할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어서 제가 작년 6월 달에 간이식 상반기 세미나 때 한번 발표를 했던 건데 한 번 더 이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수락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혹시나 또 시스템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 말씀을 아직 부탁하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 이식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장기 이식은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진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복합적인 이제 치료 과정이고요. 그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과적인 수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환자와 가족 죄송합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 간의 긴밀한 조율이 이제 필요한 팀워크에 기반된 수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에 대한 종합적인 케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이제 수술입니다. 이런 팀워크 안에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보면 제가 작년에는 뭐 나트코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이 있습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기증자와 수혜자 그리고 가족에게 이식에 대한 포괄적인 이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식 관련된 재반 절차의 중재와 조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학제 의료진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율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지를 봤을 때 우리는 일단 이식 전부터 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식 중 대기자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식 전후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하고 난 다음에 퇴원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보진 환자분들에 대한 관찰과 그런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조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런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증거 기반 신문을 하며 최신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인 능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기술도 능통해야 되겠으며 그리고 이제 그런 대인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가족 상담을 하고 있고 또 환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학제 팀을 조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조정 능력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식 특화된 임상 관리 역량으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책이 있더라고요. Contemporary Liver Transplantation이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 어떤 MP분이 간이식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은 간이식 코디네이터는 수술 전에 내과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말기 관절한 환자의 복합적인 증상에 대해서 관리를 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약에 대해서 부작용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지속적인 멜드 점수에 대해서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과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수술 후 간이식 환자분들의 그 감염이라든지 출혈과 같은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거부 반응과 같은 그런 그 이식 후에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조기 인지 그리고 그 분들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예방적인 관리 그런 외과적인 관리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기본 역할과 역량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20년 전에 그 대학원 때문에 2주간 미국으로 실습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그 나라는 이제 물론 제가 갔던 병원은 큰 병원, 대형 병원은 아니고요. 작은 병원이었고 이식을 1년에 한 30개, 40개 정도 하는 그런 작은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미국 하게 되면은 뭐 건수보다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밀어붙이는 나라니까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봤더니
거기는 이제 수술 전, 이식 전, 그리고 이제 수술 중, 수술하고 난 직후 이제,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난 이후에 외래해서 이렇게 딱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병원도 그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당시였기 때문에, 우리와 별 다르진 않구나라고 이제, 봤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식 전 같은 경우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고 하고 있고,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 남자분은 PA이고요. 여자분이 MP인데 이분들이 그리고 물론 이제 레지던트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세 분이 환자를 같이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nurse practitioner 해서 전문 간호사가 직접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모든 환자를 다 보냐 그랬더니 일단 큰 문제 없는 분들은 보는데 다 보고 만약에 좀 그 컴플리케이트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한테 보고해서 이제 교수가 다시 만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외래 진료를 교수분들 다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여튼 하지만 병원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외래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 이제 수술 전중 후로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식 전은 제가 다 담당하고 있고, 이제 병동 담당하는 저희 전담 간호사가 있고요. 또 외래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다 보게 되면, 이식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역할이 많은 상황으로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이식 전 업무를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병원마다 이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업무를요, 혼자 다 하시는 분도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리된 걸로 봐주시면 되시겠고, 일단 생체 간이식을 할 때, 일단 뭐 생체 간이식이든 뇌사 간이식이든 이식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식 대상자하고요, 가족 대상으로 이제 간 이식 상담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체 이식은 이제 기증자 상담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진행을 하게 되면 프로토콜에 의한 검사 입력하고, 그리고 협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설명, 그 이상 소견이 있을 때도 보고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일정도 조정하고, 그리고 수술 앞두신 분들한테 기증자 및 수혜자들 대상으로 수술 전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너스 승인 받기 위한 업무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승인 서류 작성하는 업무는요,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간이식 관련 회의도 주관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전공의 부재 사항 때문에 이제 이식 예전 케이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사간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식 데이터 등록하고 주기적인 응급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코너스로부터 이제 수혜자 선정 관련 연락 받고, 그리고 이제 받게 되면 이식 외과 의하고 내과 의사한테 이제 상황 보고하고, 이식 여부 이제 결정되면 수혜자나 가족에게 뇌사자 상태, 정보 설명 다 하고요. 동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식 상황에 대한 모든 전 의료진들한테, 간이식 팀 의료진들한테 문자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코너스 응급도 점검 시사 받고 있고, 그리고 타원의 응급 환자들 대상자 의뢰받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다 보니까 간이식 상담하는 업무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업무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드렸는데, 이걸 조금 이제 좀 단계별로 보여드리게 되면, 이식 이제 전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뇌사 이식에 대한 응급도, 멜드 점수, 그리고 이식 후의 생존율, 생체 간이식은 이제 기증자 조건부터 해서 법적인 거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저희는 이제 1차, 2차 진행하고 있고, 이제 1차 검사에서 간 크기는 어떤 적합 조건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2차 검사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결과 보러 올 때는 이제 법적 보호자가 꼭 함께 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증자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혜자 측면에서는 이제 검사를, 어떠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식 후에 환자분이 이제 어떤 약을 먹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미리 수술하기 전부터, 수술하고 난 이후에, 약간의 그런 감염 관리 측면에서,
한 3개월 정도 뭐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정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식과 관련된 치료, 그리고 이제 경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존율, 그리고 이제 이식 관련 합병증, 예. 이렇게 다 두루두루 말씀드리고 비용과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요게 비용, 저희가 이제 이게 2008년도부터 이식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1년마다 이게 이제 3%씩 이제 비용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뭐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가 지금 보니까 한 80장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물론 다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필요한 거 골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증자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식 상담할 때는 환자분한테 꼭 이제 가능한 한 보호자가 같이 올 수 있을 때 상담을 하겠다 하고요. 올 만한 가족이 없으면 환자분한테만 설명을 드립니다만 일단 상담의 원칙은 환자와 가족 대상을 하고 있고요. 기증자 상담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 면담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다 따라와서 가끔은 이제 왜 가족인데 못 들어가게 하냐고 되게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증 상담은 꼭 1:1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증자한테 뭐 건강한 분이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 대한 그 패스트 히스토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 관계부터 해서 이걸 하고 난 뒤에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까지 가족 관계도 물어보는 거는 법적 보호자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미리미리 뭐 검진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제 이를 설명드리고요. 이제 검사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관련된 파워포인트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걸 정말 다 설명하게 되면 30분 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환자가 많이 몰릴 때는 다 못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여기 기증자 검사 결과 확인할 때 법적 보호자가 내원하셔야 됩니다. 까지 하게 되면 한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것들은 수술하기 전에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검사 결과랑 설명을 드리는데 가끔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검사 결과들을 올 때 법적 보호자가 꼭 함께 오십시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도 혼자 오시고, 가끔 이제 법적 보호자가 와도 제가 교수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마지막 결과 볼 때는 1:1이 아니고 법적 보호자한테 같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저희 교수분들이 마지막까지 기증자 혼자 하고만 진료를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꼭 챙겨가지고 이제 보호자들에게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는 괜찮습니다가 아니고요. 이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립니다. 해서 정말 뭐 하나 꺼리낄 만한 거 없다는 걸 다 증명을 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수술 안내문을 가지고 이제 날짜 정하면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올 수 있는 각종 뭐 합병증, 그리고 담낭 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뭐 되게 이거 가지고 나중에 제가 검사하고 나니까 제 담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듣고 해도 이제 모른다 하셔서 제가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간 재생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반드시 보호자를 함께 동석하여 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혜자분도 이런 설명을 다 드리는데, 수혜자도 이제 교수분들이 검사할 거 이상 없으시니까 수술할게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따로 불러서 이제 부르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환자분들의 이제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짚어서 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EMR 안에서요 장기 이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플로시트거든요.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환자를 상담하고 다 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버겁긴 합니다. 버겁긴 하는데 그게 또 가능하게 된 이유가 모든 업무가 이제 전산화 됐기 때문에 그 과거 한 10년 전에는 제가 모든 걸 하나하나 그 엑셀로 만드는 파일에다가 다 적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아마 못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모든 걸 전산화 업무하다 보니까 환자 결과를 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검사 결과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확인 못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도록 이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산 시스템은 이제 물론 뭐 어떤 병원은 지금 비슷한 걸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매뉴얼 하고 있는 병원도 계시겠지만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플로시트를 가지고요. 이제 제가 환자한테 뭘 말했는지를 여기 보기에 다 적어 놓거든요. 이거 저만 적는 게 아니고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분들 다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얘기,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다른 의료진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이제 소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을 다 준비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LT 컨퍼런스를 이식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등의 이제 교수분들과 함께요. 이제 미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의료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플로시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화수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이 공유해가지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다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병동에 계신 저희 전담 간호사가, 일단은 환자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물론 수술하기 전에 이식 워크업을 하기 위해서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검사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신 분들에 대해서 검사 입력, 약물 입력, 그리고 협진 작성하는 것들.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 하시는 업무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고, 회진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퇴원 교육은 저희 이제 전담 간호사님이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신데, 퇴원 교육에 대한 거는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다 했죠.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물 교육은 약사가 하고 있고, 영양 교육은 영양사한테, 그리고 사회복지, 환자분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관련된 건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활교육, 감염 관리 등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네. 물론 급하면 응급실 오는 거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생활교육 측면에서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잖아요.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그 ITNS라고 미국에, 장기 이식 간호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료로 그 교육제를 다운받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이게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후 환자들 대상으로 우리 이제 외래 코디네이터, 여기 이제 보시는 화면이, 여기 이제 방 옆에 이제 교수분이 앉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외래 코디네이터가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경과가 좋으신 분들은요, 환자분들이, 저도 직접 보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 좀 많이 하시는데, 환자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히 계시죠 하고 바로 나오시게 되거든요. 그럼 막상 그 의사한테는 묻지도 못하세요. 그럼 옆방에 와서 이제, 검사 결과부터 해서 환자분의 자기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안 좋은 증상들부터 해서 다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외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증상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또 추가 검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환자 보는 것 이외에 각종 데이터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이식 후 환자들에 대해서 코노스에 입력해야 될 자료들 다 이제 입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한 이제 플로시트고요. 모든 의료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경과. 사실 이게 경과가 조금 괜찮으신 분이어가지고 이 한 바닥이 4년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 4번 오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환율을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냐? 작년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격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자격증이라고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최근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인도, 싱가포르, 여러 나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육이 이제 조금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지 자격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었고요. 미국이 교육을 이제 이런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도 국가 공인 인증은 아니고요. 이제 비영리 기관에 하고 있는데 거의 굉장히 강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C나 CCTN 같은 자격증을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병원 인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고요. 이것들로 그냥 한번 받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한 이제 그런
거고, 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시니어 트랜스플란트 코디네이터라는 제도로 해서요. 이제 그냥 일반 머무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경력 인증할 수 있는 우리 병동 간호사들도 그 클리니컬 레더 시스템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경력을 올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분들도 좀 더 리더십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연간 1,501건을 이식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PNP로 따지기는 29점이고요. 세계적인 수준인데,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생체간이식이 비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술 한 건이 아니고 환자는 2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증자와 기증자하고 레시피언트가 있는 건데, 이런 생체이식 이식 구조에서 수혜자와 기증자 모두에 대한 장기적 관리가 다 요구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여기서 사실 우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아마 누구도 반론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옷 벗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무에 대한 정의도 없고요. 법적인 정체성 부재, 그리고 공식 자격이 없고, 그리고 표준화된 교육 부재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협회에서 표준화된 교육제도 만들고 되게 애를 쓰고 있고요. 보수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도적인 공백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문성,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전문성으로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뭐 학회 관계자분들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건 환자분들의 장기 생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기증자와 수혜자의 장기적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역량이 안전한 이식과 환자분들의 삶에 연결되도록 정책적인 기반이 마련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